예.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원문에 있는 걸 갖다 인용해 갖고서, 아니,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문장을 찾아갖고서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이미. 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제가 했던 거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했는데, 도저히 내용도 너무 엄청 많이 담아놨어요. 너무 많이 담아놔갖고서 이걸 갖다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이 부분이 제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냥 저기 좀 요약을 챗GPT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 앞에 뭐 마음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면은 충분히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약한 부분은 이제 지금 톡방에 올렸는데 한번 참조해서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이렇게 좀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바로 13장 이제 좀 이렇게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그겁니다. 뭐냐면 B루프와 F루프와 G루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계산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제 핵심 설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호프스테터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B루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F루프를 그리고 마지막에 G루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이제 컴퓨터 언어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언어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B루프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있는 거에서 반드시 끝나는 계산, 뭐 1 더하기 2는 2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컴퓨터라든지 언어든지 끝나는 계산이고요. F루프는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산까지 허용하는 언어를 F루프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G루프는 그 F루프보다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보다 더 강한 언어가 있을까 하는 이제 뭐 가상의 언어 그걸 갖다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G루프는 신화다. 그래서 계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약간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이제 절에 보면은 자기 인식과 카오스 해갖고서 방금 설명했듯이 B루프, F루프, G루프는 실제 언어가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뭐 뭐 재기적 용어, 앞으로도 계속 나올 TNT, 제8장의 TN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기와 계산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어떤 체계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복잡해지면 처음에는 간단해지다가 복잡해지면은 그 체계는 완전히 질서정연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순간 그 안에는 혼란이나 예측 불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는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는 반드시 어떤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절에는 이런 설명이고요. 2절에는 이제 표현 가능성과 냉장고 해갖고서요. 여기서 냉장고라는 저기 문구도 있는데 그건 뺐고 2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형식 체계가 충분히 강력하다.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호를 나열하는 체계는 간단하게 약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체계가 자연수에 관한 어떤 참된 사실이라는 것은 뭐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즉 TNT 같은 어떤 강력하다는 말은 단순히 수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어떤 수론이 앞에서도 수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론이 참과 거짓을 체계 안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어떤 그 뜻입니다. 예, 표현 가능성과 냉장고에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절에는 메타 수학에서의 암두의 도키. 우리가 암두의 도키, 이게 우리 앞에 한 4장인가 어디서 이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떤 잠깐 얘기하면은 어떤 스님이 말을 해도 도끼로 내려치고 말을 안 해도 도끼를 내려친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절에서는 그러니까 요 메타의 수학에서의 암두의 도끼는 괴델의 불완전성 논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충분히 강력하면 괴델의 방법이 적용되어서 이 자체도 불완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반대로 체계가 충분히 약하다. 너무 약하면은 애초에 그런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강해도 불완전하고 약해도 불완전하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괴데르도키는 어떤 책에든 박살낸다는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절에 보면은 적절한 요가 장치를 통한 질서의 발견.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 맨 첫 장인가요? 이제 교수님께서 동형성 얘기를 하면서 좀 비슷한 이제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의 세계가 복잡하고 무질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적절한 관점이나 방법을 쓰면 그 안에서는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위 수처럼 보이는 수열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간단한 규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뒤에 나오는 비루프에 대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루프가 이제 뭐 어떤 규칙을 만드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번 했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위한 준비이고요. 즉 수의 세계에서 질서와 혼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여기서 적절한 요가 장치를 통해서 뭐 어떤 질서를 발견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비루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루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 뭐냐면 비루프의 언어들이 기초 단계들. 여기서 비루프는 계산을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거로 두 수를 더하기, 두 수를 곱하기, 두 수가 같은지 비교하기, 논리나 그런 것이죠. 두 수가 어느 수가 더 큰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기본 단계이고, 이제 비루프는 복잡한 계산도 결국에는 아주 작은 단계들이 반복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비루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반복 횟수에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루프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러한 절차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최대 300번을 반복하라 하면은 0번, 7번, 10번은 300번은 이제 가능하지만은 301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거고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루프 프로그램은 언제나 끝난다는 것이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끝나지 않는 것은 계산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비루프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무한 루프를 걸린다고 하나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예 계산을 못 하는 거고요. 따라서 비루프는 예측 가능한 계산을 다루는 언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은 조금 더 쉽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 앞부분은 쉬운데 뒤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루프에 대해서 약정인데요. 어떠한 비루프 프로그램은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뭐 프로시저나 어떤 뭐 함수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블록의 안에서 뭐 인풋 어떤 이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출력 나오는 그런 그래서 블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블록은 명령들을 묶어놓은 단위라는 것이 보입니다. 또는 또한 모든 절차는 실행되면 반드시 어떤 값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 더하기 2, 1 더하기 1은 2다. 2를 내놓는 것이죠. 특별히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요.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것을 실행하면은 이를 넣으면은 뭐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기본값이 정해져 있다는 그 뜻도 있습니다. 즉, 이제 비루프는 계산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규칙화한 언어이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컴퓨터 언어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은, 물론 이제 여러, 나중에 뭐 출력했을 때 다른 의미 오류도 있지만은, 저기, 부문 오류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이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if문과 분기, 여기서 if문도 있고, 제가 이제 요새,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시험 봐서 잘은 못 봤지만은, 뭐, if문도 있고, while문도 있고, for문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루프에도 조건문이 있다 해갖고서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 m보다 작으면 멈춰라 해갖고서 이제 m에다가 그 숫자를 두 개를 넣어놓으면은 계속 이제 실행을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작아지면은 멈추는 그런 조건문.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퀴트라는 거를 이제 블록을 빠져나가는 것을 명령을 이제 예를 들었고, 어버트는 반복고리를 이제 if문이나 어떤 for문이나 파일문을 빠져나갈 때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쓸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는 비루프에서도 조건에 따라서 계산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을 해서 계산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보면은 거기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음 내용은 좀 커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챕터에서 전 장에서 덩이짓기 청크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자동적인 덩이짓기 해갖고 한 번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한 번 만든 프로시저는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클래스나 이제 어떤 클래스든가요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떤 빼기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빼기 기능을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인 덩이짓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복잡한 계산을 매번 처음부터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계산 덩어리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 다 엄청나게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컴, 그리고 네. 이제 10절에서는 비루프 테스트. 우리가 지금까지는 숫자의 계산 함수를 얘기했는데요. 비루프는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yes나 no, 논리도 이제 할 수 있는 출력하는 테스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라임 n 그래서 이는 n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을 이제 비루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소수이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거. 그리고 비루프 테스트는 어떤 수가 특정 성질을 가지는지 판정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에 보면은, 그런 11절에는 비루프 프로그램들은 일련의 프로시저를 포함한다. 해갖고서요. 비루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시저들이 이제 순서대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제 구조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잡한 수학적 성질도 작은 절차들을 조합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루프로 계산 가능한 함수는 원시 제기적 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루프 테스트로 판정이 가능한 성질의 것은 원시 제기적 수로라고도 이게 수로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연수 문제 예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뭐 비루프로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여러 함수와 이제 속성이 비루프로 가능한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돼 있었는데 팩토리얼이라든지 나머지라든지 피보나치 수라든지 소수 판정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비루프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책에 페르마에 관련된 성질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TNT의 어떤 정리 판정이라든지 거짓 명제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지는 않죠. 이제 할 수는 있어도 예. 2절에서는 이제 뭐 어떤 거냐면은 어디까지 예측 가능한 계산이고 어디서부터는 한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절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표기 가능성과 표현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표기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는 단순히 어떤 문장을 형식 체계의 기호로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 문장을 어떤 수식으로 옮기는 정도죠. 그렇지만은 표현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단순히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명제가 참이면 체계 안에서 정리로 나오고 거짓이면 정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기는 단순히 이제 쓸 수 있다. 이 정도인데 표현은 참과 거짓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조금 더 강력한 이제 방법, 이제, 강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원시 제기적 수로들은 여기 수로, 이제 아까는 원시 제기적 함수가 있지만 여기서 원시 제기적 수로들은 TNT로 표현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TNT, 우리 앞에서 계속 뭐 활자형 수론하고 이렇게 ATN도 얘기했고 했을 때 좀 그것을 기억해 보면 좀 더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요. TNT는 적어도 원시 제기적 수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TNT로 여러 가지 이제 아무 숫자, 이제 어떤 그 문장이나 단어나 이걸 갖다가 처음에 이제, 기억나시는가 몰라도 숫자로 뭐 309라든지 20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숫자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즉, 비루프 테스트로 판정 가능한 성질이라면 TNT 안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문장 이 뒤에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좀 깊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걸 좀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테스트 문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은 이게 판정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떤 TNT로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TNT로도 할 수 있는 거는 보면은 판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수론 명제에서는 TNT 안에서도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TNT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TNT는 결국 이제 뒤에 보시면은 TNT는 강력하지만은 바로 그 강력함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때에도 불안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TNT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기 인식, 자기 참조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불안전하다는 것을 그 장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원시 제기지 않은 함수들은 존재하는가?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수학적 성질을 비루프로 판정할 수 있을까? 즉, 모든 계산에 대해서 이만큼 반복하면 끝난다 하는 상한선을 둘 수 있을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비루프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또는 여러 가지 참조해서 쓰면 여러 반복이 얼마큼 될까 몰라도 반복하면은 상한선을 뭐 10,000번이든 그 이상이든 두면은 어떤 그걸 갖다가 풀 수 있을까? 판정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여기서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은 각 경우마다 끝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계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하나의 일반적인 상한선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칸토어라든지 뒤에 뭐 튜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이것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 절에는 이제 비르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 TNT에 대한 설명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간단하게 16절에서는 풀 B, 일련 번호 및 청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비루프를 프로그램을 한 곳에 이제 모아놓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비루프 프로그램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산하는 것들을 목록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이게 이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무한한 목록 약간 많은 계산을 이제 한 목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풀 B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비프로프 프로그램들의 이제 번호를 이제 매기는 거죠. 붙이는 거죠. 저기 번호를 붙인 것이 이겁니다. 블루 프로그램 그래서 샵 K 샵 K가 이제 번호를 붙인 거고 N 하면요. 이는 K번째 비루프 프로그램이 입력 N 뭐 여기서는 수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에 대해서 계산하는 값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의 이제 번호를 이제 붙여서 목록을 만든 이유는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지만 대각선 논법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 모순을 설명할 때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호프스테터는 이걸로 이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 논법을 보면은 여기서 비루프의 한계를 보이는 핵심 논증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새로운 함수, 그러니까는 블루 디아그 n이라고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블루 디아그 n은 1 플러스 이제 블루 프로그램의 이제 이게 모든 거죠. 원래는 위에 보시면은 무한한 목록들이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일을 더하는 거예요. 이 뜻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n번째 프로그램에 n을 입력한 값에 1을 더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전에 여기서 이미 무한한 목록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1을 더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프로그램 목록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하면 왜냐하면 만약 n번째 프로그램이 블루 디아그라면 같은 값이어야 하는데 항상 1만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블루 디아그라는 이 함수는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이 비루프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에 또 하나가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아니라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 원시 제기지 않은 함수들은 존재하는가 해서 답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원시 제기적이지 않은 함수가 존재한다. 함수가 없나. 원시 제기적이지 않는 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것입니다. 오, 되게 말이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원시 제기적이지 않은 함수. 어, 소스? 연결을 이꼬르로 생각하면 참이지만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막 만들어진다라고 그냥 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음, 제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오케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뒤에 이제 우리 그 18절에는 칸토어의 원래 대각선 논법 논증.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갖다 설명을 하려다가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칸토어가 지금 이제 엄청 유명한 수학 집합론인가? 어디에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자세하게는 이분에 대해서 알고 봤는데, 이제 칸토어는 실수 전체의 목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는데 이 실수는 이제 0.000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는 실수들. 그래서 가령 0과 1 사이의 실수들을 이제 모두 목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할 수 없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목록 위에 어떤 대각선 숫자를 하나씩 바꾸면, 뭐, D1, D2, D3,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록들이죠. 그래서 그 목록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자세하게는 여기서 설명은 안 하지만은, 그 계속, 이제 하나씩, 이제 그 0에서 9까지, 이게 한 자릿수 하면서 이제 빼나가든지 더해가든지 하면은 새로운 목록을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0과 1 사이에 실수는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목록을 만들더라도 빠지는 실수가 생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칸토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의미는 실수는 자연수처럼 번호를 붙여 모두 나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 대각선 논법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요. 이 대각선 논법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이제 다른 것을 증명하는데 칸토의 경우에는 실수의 완전한 목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뭐좀 전에 얘기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비루프의 경우에서는 블루 디아그 함수가 이제 비루프로도 계산할 수 없다는 것도 아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증명한 것이고요. 즉 그래서 이제 비루프 프로그램 목록 자체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은 그 목록을 이용해서 블루 디아그 함수 그 목록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지금 플러스 1로 했지만은 뭐 플러스 거기 뭐 500도 될 수도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계속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블루 디아그는 원시 제기적 함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절에 보면은 은밀히 스며드는 대각선 논법의 어떤 반복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F 루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대각선 문법은 한 번만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루 디아그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대각선 논법을 같이 유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장에는 튜링의 정지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드 디아그 함수 뭐 이것도 또 반복해서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공통 구조는 어떤 완전한 목록이나 완전한 판정 장치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가정을 이용해서 목록 바깥의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록을 만들면은 그 목록에 좀 뭐 플러스 1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완전한, 완전한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즉, 대각선 논법은 이 완전한 목록, 완전한 계산, 완전한 판정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대각선 논법의 한 예로 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은, 이 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비루프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비루프에서 F루프에서 G루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루프에서는 반복 횟수가 상한선이, 이건 그리고 비루프는 모든 프로그램이 반드시 끝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F루프는 이게 풀이입니다, 풀이.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반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저도 이제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즉 F루프는 B루프보다 좀 더 자유롭다. 이제 함수나 재기적 수로나 원시 재기적 함수나 원시 재기적 수로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탐색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루프는 반드시 끝나지만 F루프는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정지하는 F루프의 프로그램과 정지하지 않는 F루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F루프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있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결국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또 반복하면은 끝나는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어떤 입력에서는 영원히, 이제 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인데 어떤 F루프 프로그램이 항상 끝나는지 아닌지를 미리 판정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물음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엄청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상상한 건데 우리가 이전까지 수학의 난제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계산이 가능할 거니까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수론의 많은 문제들을 프로그램을 바꾼 뒤 그 프로그램이 끝나지만 끝나는지만 보면 그 답을 이제 증명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이거는 재밌네.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만들 수는 없겠죠.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모든 걸 증명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말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꼭 클로드의 심층 사고 같아요. 예, 사실 재기적 탐색을 통해 가지고 클로드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뭘 해결해 가잖아요. 일들을. 그런 어떤 모양 같아요. 음, 근데 아까 반드시 끝난다는 어떤 이야기는 기존의 어떤 그 컴퓨터 그 계산기 같은 체계에서는 그냥 항상 그 안에서 되지만 이 F플로우는 그 끝을 정해놓지 않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음, 이 꼭 클로드의 어떤 그 탐색해가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멈추긴 하지만 음, 내가 계속 물으면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음. 그런 사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느낌인가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올 것 같아요. 네, 네네. 정답은 아니지만 계속 예, 뭔가를, 예,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튜링의 책략, 이게 나오는데요. 튜링은 그런 완전한 정집 판정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프로그램에게 자기 자신의 괴del수, 즉, 자기 자신의 코드를 입력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이제 삼는 구조이고요. 근데 이와 같은, 위에도 계속 얘기했던 괴델의 자기 이제 지시라든지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과 같은 이제 계열이라는 겁니다. 뭐 튜링의 뭐 이제 책략 튜링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모르지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 테스터, 여기에 테스트가 있고 테스터가 있는데 테스트는 기계,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기계. 정지 테스터는 마법일 것이다. 해갖고서요. 만약 정지 테스터가 있다면 그것은 거의 마법 같은 도구이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프로그램을 바꾼 뒤 그 프로그램이 정지하는지를 확인하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겠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도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골드바흐의 유형의 문제도 어떤 관련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모든 입력에서 정지하는지 확인하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지 테스터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도구가 있다면 수학의 모든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있을까 몰라도 여기서는 없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박전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했듯이 조금 이제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현재 인공지능에서는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B였는데 풀 F 여기도 일련 번호하고 녹색 프로그램 이제 또 이분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F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풀 F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B 루프 때처럼 번호를 붙이는 거죠. F에다가 그러고서 이제 그렇지만은 F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에는 아직 그러니까는 블루 프로그램 샵 뭐 KN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도 이제 끝나지 않은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린 디아그를 만들려고 해도 이제 어떤 입력에서는 값이 아예 이 자체를 못 만드는 거죠. 이거를. 네.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 루프에서는 이제 B 루프처럼 바로 대각선 함수를 아예 그 자체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 테스터는 우리에게 적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제 보면은 정지 테스터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F 루프에서 정지 테스터가 있다면 어떤 F 루프 중에서 항상 정지하는 곳만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골라낸 이제 정지하는 것 프로그램이죠. 이제 정지하지 않는 건 못하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적색 프로그램이라 하고 레드 디아그로 이제 정의하면 레드 디아그는 1 플러스 레드 프로그램 샵 n 샵 n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걸 이제 이게 함수이죠. 함수를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 디아그 때와 마찬가지로 레드 디아그의 적색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어떤 이제 1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이제 블루 디아그에서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목록도 이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 이상은. 이제 무한한 목록을 만들 수 없다. 또 하나를 계속 이제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애초의 가정, 즉 정지 테스터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거기 F 루프까지도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G 루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G 루프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20장 발표할 부분에 우리가 이상한 고리,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어,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F루프보다 더 강력한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루프의 제한을 풀면은 우리가 F루프에는 정지할 수 있는 것과 정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제 F루프가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렇다면 F루프의 제한을 풀면 G루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물음을 이제 해요. 하지만 F루프는 이미 일반적인 계산 가능한 한계에 도달한 언어로, 이제 저는 이제 F루프까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F루프보다 그런데 더 강력한 계산 언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이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원리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28절을 보면요. 땡땡땡은 신화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쥐루프는 신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처치 튜링 태제를 이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저기 거를 얘기하면은 인간이나 기계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F루프 수준에서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지하는 것과 정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F루프보다 이제 더 강력한 보편 계산 언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테스터도 어떻게 보면은 신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F루프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것과 정지하지 않는 것으로 완벽하게 나누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호프스테터의 이제 얘기고요. 잠깐 이제 처치 튜링의 태제를 한번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태제를 보면은 계산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주장인 것이죠. 처치 튜링의 태제가. 첫째,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기계도, 컴퓨터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고요. 기계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F루프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지 테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F루프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고요. 즉, F루프는 이제 계산 가능한 것의 어떤 상한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치 튜링의 태제에서는요. 이 태제에 따르면 F루프를 넘어서는 G루프 같은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용어가요. 앞에서는 원시 제기,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일반 제기 또는 부분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루프를 넘어서 F루프까지 왔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계산 가능한 함수들을 용어를 정리를 하는데, 원시 제기에는 B루프로 계산 가능한 것이다. 반드시 끝나는데, 일반 제기는 F루프로 계산 가능하면서도 모든 입력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 제기가요. 보시면은 역시 이것은 항상 정지해야 한다는 거고요. 부분 제기는 뭐냐? 그러면 F루프로 표현되지만 어떤 입력에서는 끝나지 않는, 정지 테스트가 끝나지 않는, 이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이제 부분 제기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앞에 맨 처음에 이제 제기 함수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원시 제기는 예측 가능한 반복, 항상 끝나는 거고요. 일반 제기는 끝나긴 하지만 비루프보다 더 복잡할 수 있고요. 부분 제기는 계산은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날 수 있지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부분 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NT의 파괴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 활자형 수론이라든지 거기서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PQ 하이픈 체계는 처음에는 간단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TNT는 이제 복잡한 수론을 이제 이해했는데,
마지막으로 TNT는 강력함을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NT는 원시 제기적 수로뿐만 아니라 일반 일반 제기적 수로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TNT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무한 반복, 자기를 참조하면서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괴대식 자기 지시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결국은 TNT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자기 뭔가를 우리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자기 참조라든지, 자기, 약간 플러스 일이 있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자기 참조를 통해서 계속 뭔가 나오는, 예,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TNT의 불완전성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스테트는. 그러니까 뭐 자기 참조뿐만 이제 아예 약하다는 거는 뭐 이제 너무나 간단한 거, 저기 뭐 계산 가능한 것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계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이제 TNT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이 장을 정리를 하면은 제1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비루프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계산의 세계를 설명하고 대각선 문법으로 그 한계를 이제 보인 다음에 그리고 F루프와 어떤 정지 문제, 정지하는 것과 정지하지 않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계산 전체에서도 어떤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그러니까 F루프에서도 한계, G루프는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참을 계산으로 이제 잡아낼 수 없다는 거. 논리 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정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체계는 결국 자기 한계를 이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음. 이게 조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나요? 예. 간단하게 잘했는데 네. 할 얘기는 다 했잖아. 예. 아, 아, 근데 되게 그건 어렵네요. 좀 뭔가 그 결론을 봐서는 비루프든 애플루프든 음, 불완전하다. 예. 너무 완벽해서 불완전하고 예.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이 루프 막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좀 복잡하네요. 우리 제 박주환 대표님이 그나마 이쪽 부분을 컴퓨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안에 좀 보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처음에는 뭐 여기 중첩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이제 너무 길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워. 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본 사람은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돼. 음, 그러니까 네,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원시 제기 뭐 수러라고 하는 말이 그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영어로는 그냥 프리미티브야. 프리미티브는 가장 간단한 거. 어, 그러니까 음, 뼈대처럼 생겨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프리미티브라고 하거든. 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for문 예를 들면 C 언어나 뭐 대부분 언어가 for문은 다 있잖아. 네, 그렇죠. 폼은 그 for 하면은 뒤에 조건이 나오거든. 그렇죠, 조건이 만족되는 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명령어들을 반복 수행하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게 더 쪼갤 수도 없잖아. 그거는. 그게 네, 프리미티브 루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프라는 폼은 거는 반복 수행하는 걸 루프라고 그러는데 네, 프리미티브 루프는
더 이상 그 구조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거를 프리미티브 제기, 그러니까 말을 제기라고 썼지 실질적으로 제기가 아닌 거지. 예, 그냥 보문인 거예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for문이라든가 while문이라든가 뭐 음, if문도 마찬가지지. 반복 수행하라. 문장을 짤 수가 있잖아. 그 저기 중첩 구조로다가 만들면 if문도.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거를 프리미티브 제기 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명령. 그게 1단계예요. 그게 첫 번째 비루프라고 하는 게 B가 바운디드거든. 그 외에 마우스. 어, 저기 뭐야 허버트 A 사이먼의 이론 가운데 유명한 게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는 말이 있었지. 인간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효용,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유틸리티, 효용을 만족시키고자 해도 그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게 시간, 공간, 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 세 가지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된 자원 내에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만족을 구하는 게 인간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무한히 시간이 있고, 무한히 공간이 있고, 돈이 무한히 있다면, 그걸 다 쓴다면은 최고로 만족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그 말을 사이먼이 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게 노벨상을 탈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이 된 거지.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한에서만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똑같은 논리야, 지금. 이게 바운디드 루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수학의 공식이라는 건 다 가정하에서 만든 거거든. 유클리드 저기, 티오럼, 기하. 예, 정리라는 예. 게 엄청나게 많은 가정하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다 만족시킨다면 가장 간단한 수학 논리 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보통 산수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다 그런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미티브한 수로 체계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풀면 그 바운디드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된 가정을 좀 풀면 그럼 이제 프리해지겠죠? 그게 애플루프야. 그 음, 애플루프의 세계는 가정을 풀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수학이 나오는 거고 집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퍼지 집합에서도 칸토가 한 거는 퍼지 이론이 아니 저기 집합 이론인데 그 자대라고 하는 사람이 퍼지 이론을 그 음, 만들었잖아요. 그럼 네네. 집합에서도 한계를 풀어버린 거야, 이게. 퍼지 집합 이론이라는 게. 그것 어, 때문에 이런, 냉장고, 무슨, 네네. 세탁기, 이런 그 기계에 퍼지 집합을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 이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들면,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온도와 비슷한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그게 4G 논리 하나 때문에. 버지 논리 맞아요. 예, 4G가 없었으면은 그걸 못해.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온도가 18도다. 그럼 18도가 되면 에어컨이 켜지고, 18도가 넘으면 꺼지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4G 때문에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뭐 한 15도에서 뭐 25도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얘가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해주니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온도 조절이 되는 거지. 춥고 차고만 있는 게 아니라 흑백이잖아, 그거는. 이거는 유연하게 그 집합 안에서는 이 에어컨이 꽂았다 켜졌다를 지가 반복을 하면서 사람 목 체온을 맞춰 나간다고. 그거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이 저기 F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뭐 그게 폐해로라. 그렇지. 한계를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아, 가지 다 해서 그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록을 만들 때 그 목록이 유한하면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록이 완성됐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 조금만 변형을 가하면 그게 이제 칸토가 얘기하는 이 대각선, 다이아고널, DIAG라는 게 예, 다이아고널 음, 그 저기 뭐 매트릭스에서 다이아고널 이거 성분을 갖다가 하나만 숫자를 바꿔도 목록 전체가 바뀐다고.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는 정해진 목록을 우리가 아, 그 갖고 있으면 안정자잖아. 스테이블 하잖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편안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죠. 아, 비루프에서도 그 완전한 목록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칸토가 보여줬고, 애플루프에서는 당연히 조금만 변형을 가해도 값이 막 팍팍 바뀌니까 그 완전한 목록을 만들 수가 없다. 어쨌든 인간들이 지금 발명한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애플루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플루프에서는 그 제한을 풀다 보니까 무한 루프라는 게 생길 수가 있지. 스트레이지 루프가 가능하다고. 예, 그 네. 행 걸릴 수가 있는데 행 스스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리커시브 프로그램은 그걸 얘기하는 거든. 스트레이지 루프. 예,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모듈 안에서 계산한 값이 그거를 입력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게 리커시브 프로그램이거든. 예, 그렇죠. 앞에 프리미티브 루프는 그게 아니야. 이미 바깥에 값이 다 주어져 가지고 이건 300번만 수행해. 그러면 300이라는 숫자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애플 루프에서는 300이라는 숫자를 안 줘. 네가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때까지 무한 반복해. 앞에서 나온 값을 다시 입력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래서 나온 값을 또 프로그램 안에다 또 입력 값으로 넣고 그러다 어느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그걸 무한 반복을 한다고. 이게 애플 루프지. 프리 루프가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건 당연히 저기 비루프, 바운디드 루프에서도 어떤 변형을 조금만 가해도 목록이 안정되지 않고 새로운 값들이 막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실수인 거지. 실수라는 게 뭐 0.000 이것도 다 실수니까 무한한 값들이 있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 목록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게 칸토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음, 말을 그전 수학자들은 안 했어. 음, 이 사람이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루프에서는 당연히 조금만 변형을 가해도 이게 루프가 그 전에는 답이 나오던 놈이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무한히 루프를 돌려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폴트, 끝까지 가. 그 무한 루프, 스트레인지 루프가 형성이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서도 안정된 어떤 값들의 목록을, 집합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칸터나 아까 얘기한 그 왜 처치라는 것도 수학자 이름이야. 튜링. 음, 교회가 아니고 음, 음. 처치라는 그 수학자하고 저기 튜링, 누구지? 앨런 튜링. 튜링. 터치. 이 둘 다 예, 수학의 천재잖아. 이 사람들이 그 숫자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이게 그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정지하지 않는 것과 정지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이 사람들이 그 가정을 하고 그 수학 실험을 했다고. 근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둘 다 그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처치, 튜링, 그 숫자가 된 거예요. 예.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도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지. 왜냐하면 무한 루프가 정지할 수 있는 조건, 홀트. 그거 이제 에, 튜링의 홀트 그 개념이잖아. 이게 홀트라는 게 정지한다. 어느 순간에 딱 멈춘다 이런 뜻이거든. 그 것과 그러니까 정지할 수 있는 것과 정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정지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면 돼.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늘리면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정지할 수 없는 것. 이거는 그냥 무한 루프니까 그건 컴퓨터를 백날 슈퍼컴퓨터 아니야 양자 컴퓨터 들이대도 그 문제는 안 풀려. 그래서 그렇죠.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게 바로 처치와 투어링이야. 그 두 아,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그것조차도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G루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 멈출까? 이건 멈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어,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수학의 문제들을 다 그걸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호프스테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지루프라고 하는 랭귀지. 근데 그거는 음, 신화이고 그냥 상상의 산물일 뿐이지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야. 왜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그 지혜를 다 모아서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디엔가는 빈틈이 있고 그게 불완전하다. 완전한 그 인간이 원하는 어떤 값들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만든 것만 진리냐? 아니다. 그 바깥에도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지금 이 사람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G 루프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 괴델의 루프야 G는 뭐 다른 의미가 없고 괴델의 G 그들의 G 루프. 그들의 디루프. 괴델의 G 루프야. 아, 그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설명드리니까 결국 비루프는 이제는 어쨌든 다 그 해결되는 어떤 비루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무조건 넣으면은 그 폼은 돌듯이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그 한계를 이제 열고 그뭐 몇 번을 돌아라 뭐 이런 걸 열어서 이제 그거를 어 열고 이제는 그 어떤 조건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멈추는 건데 그게 멈출 수 있는 그 수식이 있고 멈출 수 없는 그 펑션이 있다는 얘기를 그거를 이제는 F루프 갖고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지 테스터가 결국은 그걸 누군가 멈출 수 있거나 뭐 하는 걸 안다면 그게 그 얘기를 지금 아까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음, 결국 그 정지 테스터를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음, 지루프에서는 이제 그 정지 테스터를 그 뭐야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건 있을 수 그치. 없다. 예. 맞아. 그 되게 정지 테스터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판단 논리잖아. 판단 논리. 진리와 예.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예. 그 논리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갖는다면 이 문제는 안 풀려. 그러니까 괜히 무한 루프 걸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지가 예. 끝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 수학 문제도 뭐 그 난제라고 했던 것들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컴퓨터로 돌리면 이제 무한루프 돌아가면 컴퓨터가 그냥 무한루프 걸려버리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무한루프에 걸리는 문제를 평생 계산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수학자 중에. 음,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결론은 못 내.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이 튜링이나 칸토 이런 사람들 덕택에 무한루프에 걸린 프로그램은 이건 안 풀리지 않는다라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렇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근데 우리는 컴퓨터는 그냥 그 무한히 돌아가. 근데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아, 이건 예. 안 저기야. 되겠다. 예. 정지 안 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 끄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 지금은. 근데 그렇죠. 그거를 지가 또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한 게 지루프요. 예. 어, 그러니까 그 정지 테스터를 만들어 보자. 응, 스스로 그렇지. 해보는. 음. 그러면 그 인간이 괜히 뭐 기다리고 그 컴퓨팅 파워를 늘려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지면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지가 판단하니까. 근데 그런 수학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공리는 이제 이 정령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치? 공리. 그래서 공리가 비루프라면 그건 명제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야지 참, 명제는 참 참은, 진위 판단이 정확한 게 명제지. 예. 예, 참이라고 되면 정의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참이 경우에는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지 테스터. 테스터 예.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대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비루프에서 계산하는 알고리즘들은 그건 다 명제예요, 그거는. 그건 진위 판단이 분명해진다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클리드 그 시오롬에 의해서 그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 이 지구상에. 그게 프리미티브 저기 그 한 문제야, 그게. 원시적인 문제야,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지금 뭐야, 퍼지나 그다음에 확률론, 확률에서도 특히 왜 게임 확률, 게임 이론 있잖아. 이런 것들 단계로 올라가면은 프리미티브하지가 않죠.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답을 그냥, 아, 그럴 수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특정을 못 해. 그렇잖아. 그 확률이라는 게 그래서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수학이라든가 확률 수학 이런 것들이 프리미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저것도 위상. 그렇잖아. 미적분도 확률적인 거지. 그게 100%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률을 구할 때 이게 공률이라는 게 무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기 그래, 기울기가 무한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추정할 뿐이지 100% 완전한 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약간, 문제들이 이제 에, 그 고등수학이라고 보통 부르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저기 뭐야 수학 이해 정석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어, 확정적이지 어,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요. 그 근사값을 구하는 거지. 음, 그거다라고 측정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이 일어나. 그 음. 왜 수학에서도 왜 네. 시리얼로 계열 시차? 시계열 문제로 풀어야 되는 네. 문제도 있고 승준이가 지금 오할책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마코브 체인이라는 게 있거든. 경영과학에서도. 그게 맞, 전형적인 원시적이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네.
마코브 체인. 어, 그게 1단계에서 뭐가 결정이 되면 2단계에서 그게 1단계 값들이 입력이 돼서 2단계에 계산을 해요. 그게 이제 마케팅 전략론 같은 거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물건을 처음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마케팅 전략을 짜. 그러면 여기서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고 고객 수는 얼마로 하고 수익을 우리가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1단계에서 구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2단계의 그 마케팅 전략이 달라져. 1단계에서 장사가 잘 되고, 뭐, 고객들이 우리가 낸 광고에 반응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더 늘린다든지 예산을 더 짠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1단계에서 별로 그 반응이 시원찮았다. 그럼 그 광고 모델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또 확 변수들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5년차 계획을 짠다 그러면 5단계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게 마코브 체인이거든. 그런 식으로 그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를 바꾸는 게. 근데 거기에 확률이 다 들어가. 음.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선영이 뭐 시뮬레이션 할 때, LP 왜 리니어 프로그래밍 짜거나 우리가 리그레션 무슨 이런 거 프로그램 짤 때는 다 가정을 해서 이런 추세로 성장을 한다면 하고 그냥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 기울기도 음, 하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현실하고 안 맞는 게 훨씬 많죠. 이게 풀이하지 음, 못한 거야. 그게 비루프야. 그렇게 비루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약간 지금 모델화 시키고 모형화 시켜가지고 하는 어, 그런 거네요. 어. 모형화 모델을 시켜서 만드는 수준이 예,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 B루프를 짜느냐, F루프를 짜느냐. F루프를 짤 수 있으면 그러면 고급 프로그래머고 그 기획자도 머리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사실 저는 유클리드 계약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산수도 그렇고 뭔가 모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선형 모형. 그치? 선형 음, 모형이 경제학 모형이 보면 선형 모형으로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실제 사회를 유추하잖아요. 그냥 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형태들을 다 비루프의 그치? 계산법이라고 보는 거군요. B루프에서는 그 확정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정적 네, 의사결정.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장점은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B루프에서는. 근데 F루프로 가면은 아무도 모른다. 이 경계가 미래에 F루프로 가는 게 대해서는 가봐야 안다야. 예, 빅데이터 분석 같은 형태가 되었고 되게 그렇지. 이렇게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의 어떤 비선형이고, 예, 그, 그것도 그냥, 가정된 범위 내에서 그냥 보여줄 뿐이지, 예, 그게 그렇죠. 확정된 예, 값이 아닌 거야. 그냥 확률적인 그렇죠. 것이. 확률적인 거죠. 예. 그게 F루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빗장을 풀고, 가정을 풀고, 게다가 스스로 지가 이게 그, 뭐야, 그러니까 정지할 건지 말 건지, 그 미래의 값들이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논리까지 답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그게 G루프요, 이제.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근데 요즘 그 뭐야 그 LLM들 보면은 무서워요. 음.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 수학이나 이런 공부의 매력이 있다. 이게 예,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저 선형으로다가 딱 그 확정적 의사결정을 한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LLM도 애플루프예요. 그렇죠. 그 전에 애플루프죠. 짰던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게 비루프야. 그렇지, 맞아. 그건 정해진 규칙대로 알고리즘대로만 돌아가.
그래서 변수값만 만약에 잘 측정을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돌발 변수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지. 불확실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좀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려면 그 지금과 같은 LLM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F루프를 짜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지금 뭐 홀루시네이션 문제 이런 게 있잖아, AI에. 네, 네. 이거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AI를 누가 만든다. 그게 이제 지루프를 만드는 건데 이제 이 호프스테터의 예측이 아니면 그런 거 불가능하다. 이미 그 결론이 났네요. 결론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확정성을 정교하게 더 그 F루프에서 답을 찾아 시스템을 나가느냐가 잡느냐. 관건인 거지. 그걸 네.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어딘가에는 빈 구멍이 있어서 불완전하다. 그래서 인간이 할 영역이 계속 있다. 난 이걸 희망적으로 보는 거야, 오히려 그걸. 아니, ASI니 뭐 이러면서 완전한 어떤 그걸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네요. 그냥 지금 있을 수 없어요. 게델에 의한, 지금 호프 스태퍼 호프스테터, 이분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의하면,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야, 그거를. 야, 그냥 애플루프의 고도화군요. 그렇지. 애플루프의 고도화와 인간의 지성. 이 예. 두 가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꿈 깨라고 해야겠네. 이미 결정 난 거라고. 아니,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AGI 얘기하면서 ASI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언제 그 싱귤러티 그 포인트 오냐, 음. 그게. 근데 저는 사실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오프스테프라는 사람이 이미 증명해 놨다, 수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까지 이해란 책이 나왔던데 그러면 그것도 다 뭐냐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엉터리 그리고 책. 엉터리책인 거죠. 아까 불안전성 원리인가? 요 괴델의 이 원리에 따르면 그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적 예,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 그게 우리의 어떤 세계가 양자 단위에서 형성이 되고 반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양자 단위의 무언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그 조합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양자 그 단위가 10의 몇 승이야? 뭐 10의 예, 마이너스 31승인가? 그러잖아. 예, 그렇죠. 그 작은 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걸 밝히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이거 아, 이미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건 내 얘기고. 어떤 뭐 모르죠. 우리 다 돌아가신 다음에 발생할 수도 우리 다 있죠. 죽은 다음에 누가 할지도 모르지. 예, 아이, 저기 경남이하고 희망이, 승준이가 해. 교수님, 근데 예. 이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는 되게 희망적인 거네요. 지금 그렇죠. 시대에. 네. 인간의 그러니까 의식 이런 것도 이걸로 해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하는 거의 장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그쵸. 네. 증명을 하기 때문에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거가 수학의 예,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계를 이미 증명했다고 할 수 한계를 있죠. 정해주는 거야. 그게 없으면 뭐랄까, 되지도 않는 거를 계속 계산하고 앉았고, 쓸데없는 고민하고 앉았고, 이럴 수가 있거든.
아니, 사람들 되게 다 그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람같이 되면 13장도 어떡해. 읽어보면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이 칸토나 이 저기 튜링이나 뭐 이게 처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고민 안 하게 만든 게 이들의 큰 공헌이다. 야, 재밌네요. 오늘 되게 그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게델의 불안정성 원리를 꼭 제가 이렇게 발표할 때 꼭 게델의 불안정성 원리를 하나 넣어놔야겠네요. 너 알려고 하지 마라. ASI니 뭐니.